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미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소설로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끈 작품이죠. 그럼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 닉 캐러웨이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뒤 활기찬 도시인 뉴욕으로 채권업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뉴욕 옆 롱아일랜드의 웨스트 에그라는 지역에 조그마한 집을 빌렸습니다. 그의 집 옆에는 화려하고 멋진 엄청난 크기의 저택이 있었죠. 웨스트 에그의 바다 너머에는 이스트 에그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트 에그에는 닉의 지인인 뷰캐넌 부부가 있었습니다. 데이지 뷰캐넌은 닉의 먼 친척 여동생이었고 톰 뷰캐넌은 닉의 대학 동창이었죠. 닉은 그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의 집에서 유명 골프 선수인 조던 베이커라는 여자를 소개받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조던은 닉의 옆집 거대한 저택에 개츠비라는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뷰캐넌 부부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데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죠. 집에 돌아온 닉은 화려한 저택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봅니다. 그는 바다 건너편을 보고 있었고 닉은 그가 화려한 저택의 주인인 제이 개츠비라는 걸 알게 되죠. 어느 일요일 닉과 톰은 함께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톰은 닉에게 자신의 애인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기차에서 내려 조지 윌슨의 자동차 정비소로 갔습니다. 톰은 조지와 인사를 하고는 그의 아내 머틀 윌슨에게 가죠. 조지가 잠시 들어갔을 때 톰은 머틀에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뉴욕에서 닉과 톰은 머틀을 만났고 그들은 파티를 하러 갔습니다. 닉은 그들과 헤어지려 했지만 놓아주지 않아 함께 파티에 가죠. 파티에 간 닉은 톰과 머틀의 불륜을 조지 빼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닉은 새벽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죠. 한편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여름 내내 파티가 열렸고 밤마다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초대받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개츠비를 만나지도 않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개츠비의 운전기사가 닉에게 파티 초대장을 들고 왔고 닉은 파티에 참석합니다. 파티에서 조던 베이커를 만난 닉은 그녀의 무리와 자연스레 대화하죠. 그들은 개츠비에 대해 잘 모르는 듯 했지만 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고 개츠비에 대한 허무맹랑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닉과 조던은 무리에서 나와 정원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걸 구경합니다. 그때 닉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인 개츠비를 만나죠.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그의 모습에 놀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7월 개츠비가 차를 끌고 닉의 집 앞으로 와서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닉에게 조던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부탁하죠. 닉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개츠비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개츠비는 갱단이자 도박사인 자신의 친구 울프심을 닉에게 소개했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헤어집니다. 조던을 만난 닉은 조던으로부터 데이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자였던 데이지는 한 군인과 사랑에 빠졌었고 해외로 파병을 가는 그를 배웅하러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한테 들켜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상심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톰 뷰캐넌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 데이지가 얼마 전에 조던이 닉에게 말한 개츠비란 이름을 듣고 조던에게 개츠비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조던은 그제서야 데이지의 과거 연인이었던 그 군인의 이름이 개츠비였다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묘한 운명이라 이야기했습니다만 조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했죠. 개츠비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산 이유는 본인의 집 바다 건너편에 데이지 집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던은 닉에게 개츠비의 부탁도 이야기해줍니다. 닉의 집으로 데이지를 초대해달라는 것이었죠. 개츠비도 함께 말이죠.
며칠 뒤 닉은 개츠비의 요청대로 데이지를 집으로 초대해 둘을 만나게 해줍니다. 개츠비는 그녀 닉과 함께 자신의 저택으로 가 저택을 구경시켜 주기도 하죠.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톰은 개츠비에 대해 알게 되고 그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갑자기 개츠비는 더 이상 파티를 하지 않았고 하인들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닉은 개츠비가 몸이라도 불편한 건지 궁금해 연락했지만 개츠비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며 데이지가 자주 와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필요해 하인들을 모두 울프심 사람들로 교체했다 말하죠. 그리고 데이지의 집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함께 가자고 합니다. 다음날 개츠비와 닉은 함께 데이지의 집으로 갑니다. 데이지와 개츠비는 노골적으로 서로를 응시하며 대화했고 톰은 둘의 행동을 보고 참지 못하고 시내로 나가자 했죠. 개츠비는 자신의 차로 함께 가자고 했지만 톰은 자기 차와 바꿔 탈 것을 제안합니다. 데이지는 개츠비와 함께 차를 타고 가겠다며 개츠비와 함께 톰의 차를 타러 갑니다. 톰은 닉, 조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개츠비를 욕합니다. 톰은 운전을 하다 기름이 부족한 걸 보고 윌슨의 정비소에 갑니다. 조지의 안색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톰에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아내와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조지는 톰이 아내의 정부였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톰은 뉴욕으로 가며 자신의 아내와 정부를 모두 잃게 된다는 생각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에 간 그들은 호텔에 스위트룸을 하나 빌렸고 개츠비와 톰의 언쟁이 시작됩니다. 개츠비는 톰에게 데이지는 톰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사랑한 적도 없었다며 지금도 과거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말하죠. 톰은 데이지에게 그렇지 않을 거라며 정말 자신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 되묻습니다. 데이지는 톰을 한 번쯤은 사랑했었다며 개츠비의 말을 부정하죠. 톰은 개츠비를 울프신 패거리와 몰려다니는 밀주업자라 비난합니다. 데이지는 집으로 돌아가자 했고 톰은 개츠비와 함께 둘이서 돌아가라 하죠. 데이지와 개츠비는 먼저 떠나고 남아있던 톰과 조던, 닉은 시간을 조금 더 보낸 뒤 돌아갑니다. 한편 윌슨 정비소 옆 커피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마이클리스는 저녁에 머틀의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지가 머틀을 가둬놓고 폭행했지만 그녀는 겨우 탈출한 것이죠. 그녀는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며 차도로 뛰어들었고 그녀가 차에 치이는 걸 마이클리스는 목격합니다. 톰과 조던, 닉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윌슨 정비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머틀이 교통사고로 죽은 걸 알게 됩니다. 톰은 사고를 낸 차가 개츠비의 차라는 걸 직감하죠. 톰의 집에 온 닉은 조던과 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 합니다. 톰과 조던이 저택으로 들어갔을 때 개츠비가 모습을 나타내고 차에 치인 여자가 죽었는지 누구인지 닉에게 물어봅니다. 닉은 머틀에 대해 이야기해주다 사고를 낸 건 개츠비가 아니라 데이지라는 걸 알게 되죠. 개츠비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할 거라며 자신은 톰이 데이지를 손찌검하지 않는지 밖에서 지켜보다 집으로 가겠다 합니다. 닉은 혼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녘 개츠비를 만났습니다. 개츠비는 닉에게 자신의 삶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본명은 제임스 게츠로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호수에서 댄 코디라는 엄청난 부자를 도와주다 그의 비서로 일하며 세상을 배웠죠. 그가 죽은 뒤 군대에 간 그는 데이지를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파병을 가서도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데이지는 톰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던 개츠비는 울프심과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데이지가 사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집을 구했고 그녀와 만나기 위해 매일 밤 사람들을 초대해 파티를 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고 데이지와의 인연이 끝이 났다는 걸 알고 슬퍼합니다. 닉은 그런 개츠비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뉴욕으로 출근하고 개츠비는 집에서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한편 조지는
머트를 친 차의 행방을 알기 위해 이스트에그에 갔고 그곳에서 개츠비의 집을 알게 됩니다. 오후 개츠비의 집안에서 총소리가 났고 수영장에서 개츠비의 시체가 그리고 수영장에서 조금 떨어진 잔디밭에서 윌슨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닉은 개츠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데이지에게 전화했지만 톰과 데이지는 아침 일찍 짐을 꾸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닉은 개츠비를 쓸쓸하게 떠나보내기 싫어 사람들에게 연락하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울프심 역시 오지 않죠. 개츠비의 아버지 게츠씨와 파티에 왔던 한 사내만 개츠비의 장례식에 와서는 그 집에 드나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며 개츠비를 불쌍해합니다. 시간이 흘러 닉은 우연히 톰을 만났습니다. 닉은 톰이 조지에게 개츠비의 주소를 알려준 것을 따지려 했지만 톰은 머트를 친 운전자가 개츠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알게 되죠. 닉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닉은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뉴욕을 떠나죠. 그리고 개츠비를 회상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성장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미국인들을 비판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상황을 잘 표현한 소설로 유명하기도 하죠. 소설 속 개츠비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미 결혼한 한 여자의 가정을 깨트리는 계기를 제공하는 부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대한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